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가 유럽 세계국에 대규모로 도착하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무기 규모는 총 356대로, 이는 전 세계 무기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수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과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K239 천무 288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절반 이상이 인도되었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배치되고 있으며 그 성능과 빠른 납품 속도에 대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또한 한국산 무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기존의 미국산 M109 자주포를 한국산 K9 자주포로 대체하기 위해 추가 주문을 고려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산 히마우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주문 후 납품까지 최소 4에서 5년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산 K239 천무는 2년 내에 신속한 납품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성능과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입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네오파르트 EA7과 동급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K239 천무는 미국 히마우스보다 사거리가 길고 더 많은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실전에서의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무기 공급을 늦추거나 제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빠른 납품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예정됐던 일부 방산 수출 계약이 늦어지면서 수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가운데 업계는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을 비롯해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전투기, 천공 지대공 미사일 등의 추가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산 업체들은 유럽, 중동,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육상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천무 발사체 72대 유도 미사일, 루마니아, K9 자주포 53은,에서 각각 수주 소식을 알렸다. 라이즈넥스원은 이라크의 천공 지대공 미사일 8개 포대을, 현대로템은 페루의 차륜 형장갑차 30대를 처음 수출했다.
해상에서는 SD현대중공업이 페루의 함정, 내척을 수출했고, 공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이라크의 수리온 헬기, 2대를 처음으로 수출했다. 지난해 총계약 규모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95억 달러, 약 13조 9,400억 원로 잠정 집계돼 연초 목표였던 최대 200억 달러, 약 29조 3,460억 원의 절반에 그쳤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산 수출 규모가 100억 달러 미만인 것은 협상 연장 등으로 이월되는 수출 사업 약 94억 달러 규모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은 올해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입하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현대로템, 방위사업청 등과 체결했다. 이후 성능 개량형 모델인 K2PL, K2 폴란드를 포함해 현지 생산 조건이 달린 2차 도입 계약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규모는 1차와 동일한 180대로 알려졌다.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현지 협력사인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가 공장 개조, 생산 라인 구축, 직원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이유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폴란드군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현지 업체와 군 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현지 이해관계자들 간 협상이 마무리되면 계약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KI는 올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50 추가 수출 계약 체결을 타진하고 있다. KI는 지난 2014년 필리핀에 -50 12대를 수출했고, 지난해에는 이 기체들을 유지보수하는 성과 기반 군수 지원, PBL 퍼포먼스 베이스드 러지스틱스 계약을 따냈다. 국방력 현대화를 추진 중인 필리핀 정부는 -50 12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초 -50 1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동일한 규모의 2차 도입 계약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KI는 지난해 11월 한페루 정상회담을 계기로 페루의 -50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을 함께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와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 체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사는 지난 2017년 인도 엔지니어링 업체 라센앤드투브로, 엘틸라오선토브로와 현지 생산이 포함된 조건으로 K9 백문을 수출한 이력이 있다. 인도 정부는 최근 백문을 추가 도입하기 위해 관련 예산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인도 K9 자주포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 조건은 고객, LT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링렉스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천공 지대공 미사일 추가 수출 계약을 추진 중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2022년 11월 사우디에 천공 10개 포대를 수출하는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내용이 지난해 2월 공개된 바 있다. 업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넓은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10개 포대 이상의 추가 물량 발주가 이뤄질 수 있고, 다른 중동 국가들도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방사청 관계자는 올해는 2월된 사업 등을 포함해 K2 전차, 잠수함, 천모, 방공무기, FA-50, 케이트-1,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등 2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범정 부족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데스케 2025 무인 항공기 새 날개 펴다.
무인 항공기, UAV, 기술이 날개를 달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대한항공,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26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데스크 2025 드론쇼 코리아에서 최첨단 UAV를 선보인다. 군사와 민간, 도심 항공교통, UAM을 아우르는 이번 전시는 성능과 실용성을 한층 끌어올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드론쇼 코리아 2024에서 50kg급 수직 이착륙 무인기 VIVS-50으로 주목받은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하이브리드 모델 VIVS-50 하이브리드를 공개했다. 수직 추진은 배터리, 수평 추진은 엔진을 사용하며 상반기 테스트를 거쳐 하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다. 4시간 비행과 30kg 탑재가 가능한 185kg급 앰비어스는 해양 안전과 불법 어업 감시에 특화돼 내년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다. 소형 정찰용 보라 -20과 경량 항공기 기반 크라 -100 유도 비용과 성능 면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며 차세대 라인업을 완성했다. 현재 대기업 컨소시엄으로 추진 중인 방산 사업의 비행체로 발주사 지정 장소에서 시험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종료를 목표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종료 후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납품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 공군이 경항공기를 무인화로 개조 개발한 유일트라 무인기 사례처럼 카라 -100을 활용하면 단기간 내 성능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무인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보고 있다. 이인 경량 항공기 카라 -100을 무인화한 카라 -100 유도 축소기로 공개됐다. 미국 공군이 경항공기를 무인화로 개조 개발한 유일트라 무인기 사례처럼 카라 -100을 활용하면 단기간 내 성능이나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무인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보고 있다. 해양 쓰레기 탐지 실증 중인 50kg급 수직 이착륙 무인기 VIVS-50는 2026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정식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무인기 탄소 복합 소재로 가볍고 80분 채공 시간을 자랑하며 중국산이 장악했던 중형 UAV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과장은 실증 중인 사업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비행체 수요보다 기존 재래식 시스템 대비 탄소 절감을 평가하는 것을 정량적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 측면으로 정식 도입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차기군 단무인기, NKV, 블락2를 중심으로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이 무인기는 고성능 전자광학적 개선, 우아, 카메라와 합성 개구 레이더, SR를 동시에 탑재하며 지상위성 중계와 자동 이착륙 능력을 갖췄다. 장시간 채공 성능을 바탕으로 감시 정찰, 타격, 전자전, 통신 중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군단급 무인기인 송골매, RQ-101 후속 모델로 개발 중인 차세대 군단급 무인기다. KA가 자체 선행 연구개발을 통해 성능을 대폭 개선한 모델이다. 약 200마력 이상의 왕복 엔진을 장착해 강력한 추력을 제공하며 4발의 소형 유도폭탄이나 미사일을 장착 가능한 공격 드론으로 설계됐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바이락타르 TB2보다 뛰어난 무장 능력을 자랑하며 미 육군의 MQ-1C 그레이 이글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전시에서 자율비행과 드론얌 통합의 초기 단계를 보여줬다면 올해는 AI 기반 자율비행과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결합한 기술로 정밀성을 강조했다.